안녕하세요. 아직 시간이 한 1분 안 남고 3시가 됐는데요. 이제 바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로그인 하신 분들은 시작할 때는 잠시 카메라를 좀 켜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오랜만에 참가 신청하고 접속하신 분들이 있어서 얼굴을 좀 보면 너무 반가울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얼굴 좀 확인하면 좋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의 박연희 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2020 언택트 시리즈 중에서 이거는 세미나 시리즈를 이제 저희가 연이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올해는 언택트 세미나를 총 5가지의 주제를 다루는 시리즈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을 시작하는 것은 이제 주제는 공공 녹색 구매, 이렇게 통상은 얘기를 합니다. 통상 공공 녹색 구매에 대해서 이제 오늘 1시간 동안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정책 용어로는 지속 가능 공공 구매라고도 하고 녹색 공공 구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프로그램을 이제 홍보하면서 여러분들이 참가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게 되는 사전에 참가 신청해 주신 분들의 명단을 전부 27번까지가 접수된 것으로 이제 명단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번에는 27번까지의 사전 참가 신청자 중에서 구성이 10곳의 지방정부에서 참가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12곳에서는 전부 지방정부가 아닌 다른 기관 참가자들입니다. 그래서 기관 참가자도 굉장히 전국적으로 다양해서 자원순환산업인증원에서부터 문화원, 그 다음에 생태교육 진행하는 생태누리연구소, 그리고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을 포함하고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그 다음에 부산시 국제교주재단, 그 다음에 에코시안, 그쵸? 그리고 주식회사 컬처원 등에서 참가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시에 전부 참가자는 전부 16분이 접속하고 계시는 것으로 나오고 있네요. 어쨌든 정시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 예정된 순서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녹색 공공 구매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위 지속 가능 발전 이제 우리가 쭉 이 세미나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 주제인데, 지속 가능 발전을 이제 우리 사회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중요한 수단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의 이제 생산과 소비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정책 용어 중에는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중에서 생산보다 소비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이 소비도 일반 개인의 소비보다는 우선적으로는 공공 영역에서의 녹색 소비를 어떻게 이제 실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공공 녹색 구매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 녹색 구매는 특히 이제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기도 하고요. 사회 전반의 소비와 생산 문화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중심 기능이고, 그렇게 생산과 소비의 문화를 바꾸는 그 중심에 공공 영역이 좀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공공 정책 영역 안에서 지속 가능 발전 정책 안에서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그리고 공공 영역의 녹색 구매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것을 이제 공공 부문에서 녹색 구매를 공격적으로 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이제 마련하고 추진해온 지 벌써 10년, 20년이 가까워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이제 지방 정부들이 녹색 구매 활동을 해나가고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한 이 시점쯤에는 우리 사회에서 지방 정부의 공공 녹색 구매가 이 모든 구매의 중심 문화로 좀 자리 잡아
하지 않을까? 잡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평가를 이제 다양한 관점을 갖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쪽 영역에서 지속가능 발전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제 관점으로 보면 아직은 지방정부의 공공녹색 구매가 기대만큼 중심에 이제 어떤 그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이제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과연 이제 공공의 녹색 구매라고 하는 이슈가 국제 정책,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정책 중에 이제 어느 부분쯤에 녹아 있고, 그런 과정 중에 지방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제 회자되고 있는데, 그럼 지방 정부는 그 안에서 그 역할을 이제 어느 만큼까지 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 정부들이 시행하고 있는 녹색 구매가 충분치 않다고 하면 왜 그런지, 어떻게 하면은 지방 정부의 녹색 구매를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혁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압축적으로 1시간 동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진행 순서는 먼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에서 지속가능 발전 중에 공공 녹색 구매가 정책 내용 중에 어느 정도로 이제 자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클레이는 지방 정부들의 이제 공공 녹색 구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방 정부의 녹색 구매 정책을 현장에서 기획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이제 지방 정부의 이제 공직자, 그리고 그다음에 국가 기구 중에서 지방 정부의 공공 녹색 구매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환경산업기술원 이제 그 실무를 총괄하시는 실장님 두 분을 모시고 정책 대화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체 참가자 소개는 여기 이름 있는 것으로 좀 대신하고, 사진을 열어주시면 로그인 하신 분들을 조금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우리가 토론자로 두 분 모셨는데, 지금 화면에 보니까 우리 부산광역시 환경정책과의 안영신 팀장님 계시거든요. 팀장님 잠깐 인사 먼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이따 패널 토론할 때 지방정부를 대표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팀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여보세요? 저기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예, 팀장님. 네. 그렇습니까? 예, 뭐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데 다들 뭐 잘 계시죠?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을 하게 된 부산시청의 환경정책과에 녹색 구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입니다. 우선 오늘 이런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글쎄요,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이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참 궁색하기도 하거니와 또 참 이게 어려운 주제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진행 순서에 따라서 저희들의 활동이라든지 성과, 그리고 앞으로 해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례대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 환경산업기술원의 우리 실장님, 김홍석 실장님, 지금 잠깐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화면에는 보이지 않아서 기술원만 나와 있고요. 간단히 인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예. 지금 네, 지금 마이크가 온이 빨리 안 되니까 일단 오시면 다시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예정된 순서 중에 먼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에서 녹색 구매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고혜진 담당관이 먼저 좀 간략하게 지속가능 공공 구매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 동향, 그리고 이클레이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먼저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혜진 선생님, 네, 발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에서 지속가능 공공구매 분야를 맡고 있는 고혜진 담당관입니다. 이번 4차 이클레이 언택트 세미나에서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문화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후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부산광역시 관계자 두 분을 모시고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문화가 국내에 잘 정착되기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노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린 뉴딜 정책으로 풀어가는 공공 녹색 구매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로는 국내외 지속가능 공공구매의 동향과 이슈, 이클레이 국내외
공공 녹색구매 네트워크 구축 활동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속가능 공공구매 국내외 동향과 이슈입니다. 네, 지속가능 공공구매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이미 1972년부터 유엔 인간 환경 회의를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친 국제적 합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2015년도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 12번으로 채택되게 됩니다. 국제사회가 말하는 지속가능성이란 환경, 경제, 사회 문제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유엔이 말하는 12번 목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이란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 및 유통되고 소비되는 전 과정 가운데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감소시켜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으로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즉 소비와 생산 양식의 패턴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적 논의와 정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내에서는 지속가능한 공공구매라는 용어보다는 공공녹색구매를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행위의 주체인 공공기관이 녹색 제품을 구매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녹색 제품을 구매함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점에서 지속가능 공공구매와 동일하나 국내에서 말하는 녹색 제품의 범위는 환경 표지, 우수 재활용, 저탄소 인증 제품만을 포함하고 있어 유럽 국가 등 선진 국가에서 말하는 녹색 제품의 범위보다는 굉장히 협소한 편입니다. 유럽 국가의 경우 장애인, 여성기업, 유기농, 식품 등을 포함한 사회적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모두 녹색 제품 범주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요청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가치를 보다 잘 살려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책 이행에 있어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모두를 고려한 정책 실현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공공 녹색 구매에서 가장 큰 구매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 분야를 중점 활용 분야로 선정하고 있어서 그린 뉴딜을 통한 공공 녹색 구매 정책 실현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공공 녹색 구매는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의 선순환적인 활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녹색 제품의 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에 맞닿은 그린 뉴딜 관점에서 상당한 전략적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경우 정책을 수행하는 주체인 동시에 대규모로 물품을 구매하는 강력한 소비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지방정부의 구매 단위는 대한민국 전체의 공공녹색 구매 비율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비중이고 따라서 환경과 사회, 경제적인 영향력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공공 녹색 구매 분야에서 정말 각광을 받고 있는 지방 정부들의 네트워크인 이클레이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레이는 지속 가능성 및 환경 분야에서 세계 최대 글로벌 네트워크로서 전 세계 1,750여 개의 지방 정부와 함께 지역과 글로벌을 연계하는 활동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클레이 한국 사무소는 수원에 위치한 국내 지속가능 발전의 전략적 기지로서 현재 50여 개의 지방정부와 함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클레이의 지속가능 공공구매 분야의 발자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레이는 우선 유럽 사무국을 중심으로 1998년부터 지속가능 공공구매의 지역적 확산과 이행을 위한 노력에 착수하였고요.
GLCN, 에코 프로큐라 플러스와 같은 공공녹색 구매 네트워크를 발족하여 지역과 글로벌을 연계하는 지식 교류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클레이 한국 사무소 또한 2015년부터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을 포함한 4대 전략을 수립하였고 2017년도에는 수원시를 대상으로 한 UN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10개년 프로그램 착수를 통해서 국내적으로도 또한 지속 가능 공공구매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2018년도에는 이클레이와 현 지방정부가 함께 이클레이 몬트리올 약속과 전략 비전을 채택하였고요. 여기에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문화의 확산을 위한 도시의 책임과 역할을 담은 자원순환 도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클레이의 네트워크 중 하나인 글로벌 지속가능 공공구매 선도도시 네트워크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현재 14개의 도시가 참여 중에 있고 특히 네트워크 가입을 통해서 지역별 야심찬 공공녹색구매 이행 목표와 정책적 과제를 국내적으로 공표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위급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서 녹색구매 정책에 보다 강력한 힘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 중인 글로벌 도시 사례로서 네덜란드 노트르담 도시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100% 지속가능 공공구매를 시행하겠다라고 선포하여 이행 중에 있고 노르웨이 오슬로 같은 경우에는 녹색 구매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다 책임감 있는 정책 실현에 앞장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한 예로 모든 건설 현장에서 화석 연료 사용을 금지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으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다른 사례들은 이클레이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에서 현재 이행 중인 사업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국내 공공 녹색구매 답보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문화의 확산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공공 녹색구매 선도도시 네트워크 사업을 발족하였고 현재 경기도, 부천시, 고양시, 대전광역시 그리고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통해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2019년도부터 참여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녹색구매 이행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고 공공녹색구매 이행에 있어 어떠한 장애 요인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역량 강화 워크숍과 교육을 제공하여 지역 내 공무원들의 공공녹색구매 관련 인식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사업을 통해서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참여 지자체의 공공녹색구매 실적이 모두 향상되었고 부산과 대전 같은 경우는 2020년도 목표치를 이미 2019년도에 초과 달성하였으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단위 1위와 부산광역시의 경우 광역시 단위 1위를 기록하는 등의 선도도시로서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향상을 기반으로 2020년도에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고 국내외 성과 확산과 국제 선도도시와의 상호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 지자체 내 기초와의 협력을 통해 주변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 국내 공공녹색구매 상향 평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 지역의 공무원분들과 관련 전문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이 발표가 지역의 정책을 수행하고 연구를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클레이와 함께 국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문화를 구축해가는 공공녹색구매 선도도시 네트워크의 활동을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간략하게 이제 줄여서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관련 내용 자료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참고를 좀 하실 수, 나중에라도 필요하신 경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후루룩 훑긴 했지만 어쨌든 지속가능 발전 중에는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이슈 안에서 공공 녹색 구매, 공공 부문의 녹색 구매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제 벌써 30여 년 전부터 강조를 해오고 있고 중요한 의제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한국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에서도 지방정부의 공공 녹색 구매, 지방정부의 녹색 구매 현황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판별하는 중요한 지표로도 채택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아무튼 중요하고 이 지방정부가 녹색 구매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우리나라는 좀 부지런히 이제 구축을 해왔다, 이런 게 이제 국제사회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이제 눈을 돌려서 보면 지방정부가 그러면 얼마나 녹색 구매를 잘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앞서 얘기한 GLCN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공공 녹색 구매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세계 지방정부들을 보면 공공 녹색 구매율 100% 이렇게 하겠다고 공약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녹색 구매 범주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식품도 범주 안에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을 만드는 기업 중에 뭐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그 공정무역, 이게 상품들도 모두 녹색 구매로 포괄하고 있는 걸 보면 아직은 우리가 이제 또 해야 될 일 좀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진단을 포함해서 지방 정부의 녹색 구매를 공공의 활동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 이제 책임 있게 기획하고 운영하고 계신 두 분을 저희가 이제 패널로 모셨는데요. 아까 우리 부산시 환경정책과의 안영신 팀장님은 소개드린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의 패널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방정부의 공공 녹색 구매를 지원하는 활동을 총괄하고 계신 김홍석 실장님 지금 화면 켜졌습니다. 먼저 인사 간단하게 김홍석 실장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그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게 왔는데요. 아무쪼록 이런 공공녹색 구매 관심이 있는 그런 기관들하고, 그리고 특히 이클레이에서 행사를 준비해 주신 그 수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좀 의미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제 여러 가지 세미나를 운영하는데요.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집중도가 좀 떨어져서 전체 시간은 1시간으로 예정하고 있어서요. 제가 미리 이제 질문을 듣고 싶은 말씀들 질문으로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두 분께 좀 목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소개와 이제 녹색 공공 구매에 대한 건데 지금은 소개를 해주시면서 지방정부의 녹색 구매와 관련해서 담당하고 계시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은 3분 이내로 해주셔야 준비한 질문을 듣고 메시지를 저희가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 좀 감안하셔서 먼저 오늘이 지방정부의 공공 녹색 구매가 주제니까 부산시의 우리 환경정책과의 안영신 팀장님께 먼저 답을 요청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공공 녹색 구매 관련해서 어디에 역점을 두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는 공공 녹색 구매 활동과 관련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좀 주안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시스템적인 측면인데요. 2016년서부터 녹색 제품을 구매하는 이 절차상에 있어서 저희들이 의무적인 스크린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몇 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일단 물품 구입을 위한 품위 시에 녹색 구매 담당 팀장인 저에게 꼭 협조를 의무화하는 어떤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협조하는 과정에서 녹색 제품군을 구매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만약에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사용을 하신다든지 구매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잘 인지를 못하시고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시 녹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한 번 더 재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결국 본청 위주로만 이렇게 제도를 그간에 운영을 해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올해서부터는 16개 저희 시내에 있는 구군 단위로 해서 확대를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6개 구군에서 도입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녹색 구매와 관련된 부분을 정책의 하나의 평가의 대상으로 좀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구군 단위의 환경 정책 평가를 할 때에 녹색 제품 구매율이라든지 구매 증가율, 그리고 스크리닝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 점수를 총 한 100점 만점에 7점을 저희들이 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 정책 평가,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이 녹색 제품과 관련된 평가를 7점을 두고 있다는 이 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구군 단위에서 이 부분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앞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환경인사기술원과 함께 이클레이와 함께 선도도시 네트워크 활동을 작년서부터 이렇게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그간에 좀 인지를 못했던 중점적인 어떤 품목을 지정을 하고 뭐 아스콘이나 배수관이나 의자라든지 그래서 그런 품목에 대한 어떤 구매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또 관련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좀 어떻게 보면 이 인식을 좀 많이 높이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해가지고 왔고요.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건설공사 설계 지침서에 녹색 제품 구매 의무를 반영을 또 하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뭐 크게는 이런 한 3가지 정도로 좀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저는 뭐 스크린 제도, 그 다음에 정책 구군 평가하는 평가지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환경산업기술원과 이클레이가 함께하는 선도도시 네트워크의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혁신과제를 실행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아마 다른 지방정부에서 보시면 부산광역시가 저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이렇게 보실 것 같고요. 올해 그 녹색 구매 발표 자료에 보시면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이미 녹색 구매율이 60% 넘었고 올해는 70%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야심찬 목표를 갖고 계시기도 합니다. 오늘 참여하는 다른 지방정부들은 녹색 구매 목표를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같은 질문을 지금 환경산업기술원의 우리 김홍석 실장님께 드릴 텐데요. 기술원은 이렇게 지방정부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도 공공 녹색 구매 시책을 부산광역시처럼 하는 곳도 있지만 좀 관심이 적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체의 지방정부들의 녹색 구매 활동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주로 어떤 활동들을 기술원에서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 네. 예. 우리 기술원은 그 녹색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공공기관의 어떤 구매율을 전체 정리하고 취합해서 환경부에 이제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공공노색 구매율을 크게 이제 국내화하고 국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국내 부분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지자체들하고 이클레하고 공동으로 해서 구매율 제고를 위해서 이제 컨설팅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지자체나 이런 데는 이제 담당자들이 자주 바뀝니다. 뭐 1년, 짧게는 1년, 뭐 길게는 2년 사이에 거의 바뀌어 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녹색 구매에 대한 새로 오신 분들이 이해도도 낮고 이러다 보니 이제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이제 전국 순회 교육하고 방문 교육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교육을 통해서 공공노색 구매율이 뭔지 그리고 구매를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다양한 그런 교육들을 매년 하고 있고 또 순회 교육은 뭐 작년도까지만 해도 한 70회 이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노력을 해서 구매율은 이제 매년 이제 상승하고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그 다 공공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조한 편이고요. 이런 부분과 함께 또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좀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아까 SDG, 이제 UN SDG에 보면 이제 12번 항목이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이고 12.7이 세부 타겟으로 된 부분이 공공 녹색 구매로 사회에서도 이 공공 녹색 구매의 어떤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좀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인 것은 같습니다. 이 17년도에도 유엔이나 OECD 환경성 평가 보고에서도 우리나라의 공공노숙 구매 제도가 우수하다라고 이미 이제 인정을 한 바도 있고 또 우리가 12년도부터 17년까지 YFP 10YFP 이사국을 역임을 하면서 공공노숙 구매에 대한 다른 국가들 간의 어떤 정책을 교류하고 협력하는데 많이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도부터는 우리가 이제 태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국형 공공노숙 구매 제도를 이제 보급하기 위해서 올해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시범 사업을 하면서 5개에 대한 녹색 제품에 대한 그런 기준을 이제 마련을 하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을 전파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함께 이제 우리 기업들이 태국 시장에 이제 진출할 수 있게끔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이제 컨설팅 지원도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제 우리가 지금 국내 국외적으로 우리 원에서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 특히 공공노숙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리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태국에 한해서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동남아 국가들, 우리 국내 기업들이 진출하기에 좋은 특히 신남방 국가들 위주로 해서 이런 정책을 많이 보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국내의 정책 중에서는 이제 이렇게 선도도시 네트워크 사업 하는 거를 이제 파트너들과 하는 일을 하고 교육이 이제 역점이다 이런 말씀 주셨고, 그렇죠? 국제적 협력을 통한 활동까지를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선도도시 네트워크, 그다음에 교육 이것만 국내 사업에서는 중점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참가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제주도에서도 또 어디죠? 당진시에서도 그리고 또 다른 기관에서도 참여하고 계시는데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여기 채팅방에 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더 추가 답변을 좀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기에는 어쨌든 우리 기술원에서 김홍석 실장님께서는 법과 제도가 다른, 그쵸? 전반적으로 세계 평균을 봤을 때는 제법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좀 제대로 좀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일정 정도 선도적 역할을 한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해주셨어요. 이제 그런 평가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 다음에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만 이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정도보다는 훨씬 더 혁신적으로 좀 더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기대를 좀 많이 갖고 있고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녹색 구매의 범주를 이제 뭐 지금의 영역보다는 훨씬 더 좀 확대해서 유럽처럼 식품도 그쵸? 그 다음에 그 밖에 서비스도 그 다음에 모든 품목의 그 사회적 형평성까지를 포함한 조금 더 전향적인 공공 녹색 구매의 개념도 정립하고 이걸 공격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요구를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제도적인 측면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지방정부,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들이 조금 더 좀 혁신적으로, 그 다음에 전환적으로 공공 녹색 구매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나 혹은 구상을 기술원에서는 갖고 계신가요, 시장님? 시장님 마이크가 꺼졌네요. 네. 예.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정부
공공노색 구매율은 이제 관련 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구매하게끔 돼 있고 특히 지자체라든지 공공기관에서는 상당히 이제 과거 한 10년하고 비교해 봐서는 그 구매율이랄까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지금 지자체가 좀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이클레이와 인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구매율을 좀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계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일부 공공기관은 돼 있는 데가 있긴 하지만 그 평가 지표를 넣어서 좀 약간 이제 제도적으로 좀 유인하는 그런 것을 좀 많이 좀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제도적인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그들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그 중앙부서나 지자체들은 그 경영 평가를 다 받습니다. 이제 경영 평가를 이제 받는데 그 평가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죠. 이제 그런 지표를 넣는 거하고 또 행안부에서는 특히 이제 이번에도 그 우리가 행안부하고 이제 지표 개발 관련해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지금은 그 녹색 기술 개발 제품하고 그 녹색 제품하고 이렇게 혼합 지표로 만들어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과거에 그 혼합 지표로 만들어지면서 과거보다는 녹색 제품 구매를 좀 적게 해도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높이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것을 단독 지표로 가자라고 지금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지금 이제 이 현행 지표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년도에는 약간 지표 개선을 통해서 보다 많은 그 지자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클레이하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공공색 구매 사업을 신도도시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나라들 예를 들면 부산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대전이든 인천이든 서울이든 부산이든 이런 대표적인 도시와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수 있는 도시들을 좀 발굴을 해가지고 서로 정책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유넵하고는 좀 협력 구도를 좀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다지 그렇게 좀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런 국제기구나 국제사회하고 같이 좀 협업을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한국형 그런 공동색 구매 제도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계획은 좀 가지고 있죠. 예, 크게는 이제 기관 평가 이렇게 조금 더 공식화하고 그다음에 공공 영역이 책임감을 갖고 녹색 구매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시스템을 보완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활동, 국내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 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이런 게 이제 지방 정부의 녹색 구매를 좀 더 활성화하는 데 이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획을 한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 부산의 우리 안영식 팀장님 어떠신가요? 현장에서 부산은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들 중에 아주 손꼽히게 아주 모범적인 시스템을 갖고 녹색 구매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게 자타, 공인 이미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 이제 이런 목소리도 같이 동시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부산 광역시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들이 조금 더 이 녹색 구매를 중요한 정책 도구로 삼고 조금 더 서구의 나라들처럼 100% 녹색 구매를 목표로 설정하고 가도록 하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좀 만들어야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걸까요? 팀장님. 예, 참 어려운 주제이고요. 사실 또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참 쉽지 않은 과제인데
또 한편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녹색 구매는 지금 현재의 어떤 시스템상으로 보면 100% 가까이 되어야지 되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신경을 쓰면은 할 수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공공구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의무적인 어떤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민간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확대해서 본다고 그러면은 어떤 그런 퍼센테이지나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측면도 많이 있겠지만 공공의 영역으로 본다면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70% 이상의 90%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몇 가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한 4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공감이 가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한번 저렇게 이렇게 업무를 하면서 보니까 역시나 녹색 제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뭐라 해야 됩니까? 좀 손에 잡히는 어떤 그런 개념이 좀 잘 없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녹색 제품이 왜 구매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어떤 이해도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예를 들면은 이 녹색 제품이라는 것이 비녹색 제품에 비해서 어떤 뭐 환경적인 측면에서 탄소 배출이라든지 사용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저감이 된다 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이게 녹색 제품 같은 경우는 또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이하다든지 환경적인 어떤 용이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홍보하거나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이런 제품들을 기왕이면 좀 직접 사용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비교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서 홍보하는 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뭐 퍼센테이지 이런 걸 떠나서요. 녹색 제품을 확대하는 것이 일단 또 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이게 뭐 퍼센테이지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율을 올리는 거는 또 뭐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어떤 지구적인 측면에서 녹색 제품을 사용하는 어떤 그런 취지를 좀 우리가 되새겨 볼 때에는 녹색 제품을 좀 더 다양화하고 제품군을 확대해서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일례로 냉장고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자동차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제품들 중에서 녹색 제품으로서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군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나 우리 기술원에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자체라든지 이런 기관의 적극적인 어떤 관심 유도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역시나 아직까지는 이 녹색 구매의 업무가 비주류 격가지 업무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니까 일단은 어떤 정부 예산의 어떤 그런 유인이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좀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를 챙겼을 때 어떤 성과라든지 뭐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유인들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환경부랑 그 다음에 환경산업기술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 사업 내지는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적극적 사업을 좀 펼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담당 기관이나 담당자들의 어떤 관심을 유도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법. 뭐 지금 현재도 포상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워크숍이라든지 해외 연수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한다면 이 제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나 담당자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우리 이 선도도시 사업들도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선도도시 사업 위에 이런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서 지자체마다 하나씩 좀 특색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들을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서 매뉴얼로 만들어서 이것을 좀 이렇게 확대를 한다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그런 자료를 통해 가지고 제도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이제 두루두루 지방정부 내에서 해야 되는 활동도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소위 녹색꿈의 선도도시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풀어야 될 내용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그 중에 특히 중앙정부, 그리고 또 환경산업기술원, 이 이제 해야 될 역할, 요청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몇 가지 짚어주셨거든요. 뭐 녹색 제품 확대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쵸? 그 다음에 이거를 비중 있는 업무로 좀 보도록 하는 문제, 또 공모 사업, 국비 지원, 인센티브, 그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 저 기술원의 김홍석 실장님께서 조금 더 말씀을 더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답변도 더 해주시고, 네. 예. 안 팀장님께서는 이 제도에서 너무너무 잘 아시고 또 실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상당히 다한 것 같아요. 그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아까 이제 그 우리 내부적으로 그 이제 다음 이제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모 위원님 한 분께서 이 녹색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너무 낮다. 과연 일반인들이 녹색 제품 알고 있냐? 약간 그런 비슷한 유형의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대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 녹색 제품이 뭔지, 이런 여러 가지 인지도는 아직까지도 많이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우리 처 내에서도 녹색 제품을 알리고 공공녹색 구매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예산이랄까 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 말 그대로 그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이건 다시 그동안의 한 과거를 한번 좀 둘러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녹색 제품 이런 거 제품이 좀 다양성이 부족하다 이 말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 기업들하고 간담이나 일반 소비자 단체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녹색 그 유통 매장에 가서 뭐 살려고 막상 가보면 많지 않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분명히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이런 걸 다양화를 하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이런 담당자들이 열심히 공공노세 구매 재고를 해서 성과가 나왔는데 그 성과에 대한 사실 인센티브가 부족하지 않냐, 인센티브가 좀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이야기 분명히 이제 그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그 이제 공공기관에 우리가 이 잘한 사람, 잘한 기관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좀 마음 편안하게 이제 이런 다른 나라들을 한번 둘러보고 그 다른 나라의 문화도 접하고 또 관련 기관들 담당자들을 만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연수랄까 이런 것들을 사실 기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뭐 당연히 이제 예산이 좀 확대돼 가지고 그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못하게 돼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인센티브 담당자들의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지금 해외 연수 외에 또 다른 부분들, 친환경 대전이라든지 이럴 때뭐 가점점 더 준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사실은 이제 우리 원에서는 좀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공공녹색 지금 오늘 타이틀이 이제 공공녹색 구매 재고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조달 시장을 통해서 이제 거래가 되는 금액이 약 한 32조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공공 조달이 약 녹색 제품 구매율이 한 3조 8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10%가 조금 넘는데 그에 반면에 민간은 약 한 1조 2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우리 원 차원에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민간 시장으로 좀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그 이제 제로 웨이스트 매장을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녹색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서 지금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그 아마 웹 검색을 통해서 녹색 매장이라고 하시면 뭐 어떤 데서 그런 걸 쉽게 구매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이제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언택트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녹색 제품을 그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 쇼핑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또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시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 이제 뭐 거의 이제 마무리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지금 좀 조금 있으면 우리가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할 텐데요. 아까 그 부산시 안진 신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그 좀 더 구체화시켜 가지고 그 내년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고, 또 그 외에 이제 기타 그 관심 있는 지자체라든지 이런 쪽에 그 올해보다는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이제 지방 정부 중에서는 오늘 먼 곳에서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제주도, 그쵸? 그다음에 여수시, 당진시, 그쵸? 수원시 이런 곳에 접속하셨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드시든가 아니면은 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조금 더 추가 질문을 드려서 답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멀리서 제주도 여수에서 접속하신 지방정부 관계자께서는 질문을 주시거나 조금 의견을 좀 더해 주시면 먼저 말씀을 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질문 주시기 전에 제가 뭐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자면, 이제 정부에서 그린 뉴딜 얘기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도시 재생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것을 이제 다른 그린 뉴딜이 아닌 영역에서는 많이 강조를 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스마트 뉴딜이든 휴먼 뉴딜이든 그린 뉴딜이든 할 때, 특히 도시 재생 부분 할 때 여기에 녹색 구매를 좀 적극적으로 결합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스마트 뉴딜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는 게 바로 이 녹색 구매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좀 적극적인 정책 개입 활동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스크리닝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녹색 구매의 품목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기술 개발이나 이런 영역은. 그래서 혹시 그렇게도 좀 그런 영역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 협의의 기능이 혹시 스크리닝 제도로도 충분한지, 아니면 또 다른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아니면 그거를 잘 하려면 뭐 무엇이 더 필요한 건지, 현재 시스템으로도 가능한지 부산에 좀 질문 드리고 싶고요. 그 연계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이제 녹색 구매 품목 중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이외에 식품, 그 다음에 서비스 이런 것도 공공의 녹색 구매 영역으로 포함해서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구상의 다른 도시들은 우리는 언제쯤 그게 가능한지, 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도입한다면 무엇이 해결되면 실현 가능한지, 이런 좀 의견도 포함해서 좀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방정부의 녹색 구매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갖고 있는가. 지금 현재의 범주는 중앙정부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 그리고 약간의 이제 이해 당사자인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녹색 구매라고 하는 이슈를 위해서 활동하는 다양한 연구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그 주체들을 지방정부가 녹색 구매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응원, 지지, 파트너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해서 지방정부가 얼마나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에 짐을 좀 나눠지는 파트너로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지방정부의 공공 녹색 구매 활동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산의 안영신 팀장님. 예,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공공 녹색 구매가 오늘 주제이긴 하지만 저희가 공공 녹색 구매를 좀 한 차원 좀 더 뛰어넘어서
우리가 지자체 녹색 구매, 그다음에 뭐 정부 단위의 녹색 구매, 그러니까 공공의 영역을 떠난 민간까지도 포함하는 녹색 구매, 친환경 생활의 어떤 그런 확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게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공 녹색 구매로 이렇게 한정을 했을 때는 굉장히 조금 범위가 너무 좁아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전국적으로는 민간의 영역, 공공의 영역을 떠나 결국은 우리 공공 녹색 구매도 제가 이해하건대는 전체적으로 민간까지 녹색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전과정으로 마중물의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제안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과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공공 녹색 구매를 좀 포함해서 녹색 구매 활성화 내지는 친환경 생활 활성화와 관련된 어떤 뭐 시범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지자체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환경부나 기술원에서 한번 정책적으로 한번 도입을 해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지자체에서 좀 더 지역사회,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 기업체, 그 다음에 지자체를 아우를 수 있는, 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한편 저희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 녹색 제품을 인정을 받을 때의 수수료 문제, 이 부분에서 조금 저희들이 좀 도움을 드리고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떤 국가적인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이제 친환경 생활지원센터에서 충분하지 못한 어떤 그런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제 녹색 제품, 그 다음에 소비와 관련된 부분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까 얘기한 어떤 그런 시범 사업이라든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고맙습니다. 실장님, 예, 예, 저는 보니까 그 안윤근 팀장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제안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워낙 좋습니다. 좋은 안을 주셔서 아까 뭐 소장님께서는 공식 제품을 식품 서비스로 확대하는 그런 것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뭐 다른 나라나 선진국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그 나름대로 이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특히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그 공동색 구매 제공을 위해서 어떤 지자체의 어떤 시범 사업이랄까, 뭐 지자체 연구 사업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하신 것 같은데, 또 그와 함께 또 시민단체와 연계한 그런 사업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올해에 지금 이제 그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친환경 소비생활 활성화를 위한 가버넌스 구축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연구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친환경 생활이라고 한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의미일 수도 있는데, 이게 과연 과거에는 어떤 정부 주도형, 어떤 정책에 의한 정부 주도형 사업을 통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유도를 했다고 하면, 이것을 사실 보면 정부 시민단체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특히 우리 생활 속에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소비단체들이 제가 알기로도 너무 많은데, 차라리 그런 단체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우리 친환경 문화랄까, 녹색 구매, 녹색 제품 이런 것들이 좀 더 빨리 전파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올해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오고 그 중간 이제 중간 겸 보고를 해가지고 10월 말에 이제 국회에서 그런 토론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이제 그래서 그런 안을 가지고 이제 한다고 하면 이제 그런 그 포럼에도 한번 좀 참여를 하셔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을 좀 해주시고,
또 그때에 이제 실제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도 오시니까 그것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보다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또 이런 수출을 잠시 조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부산시에서도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현지 부산에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있는 수출 지원을 약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또한 이제 그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그 수출을 인하라든지 강인성 표지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 확대를 한다라든지 시험 분수료를 인하를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본은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지금 현재로 중소기업들이 힘든 만큼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적인 약간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해서 보다 많은 그 기업들이 이런 시장에 좀 참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화를 나눌수록 자꾸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쵸 더 많이 자꾸만 이거를 좀 해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부산의 그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친환경 활성화 공모 사업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지난 9월 9일 날 환경부가 보도자료 낸 거에 의하면 그 그린 뉴딜 중에서 환경부가 지방정부들에게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 이거 이제 공모 사업을 하라고 이제 공고를 내면서 10개의 사업 영역을 좀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생활 환경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 생활 환경 부분이 지금 부산의 팀장님께서 제안하신 것과 연계할 수 있는지 그걸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좀 기획이 좋다고 하면은 스마트 그린 도시 그린 뉴딜 사업으로의 이제 스마트 그린 도시 중에 생활 환경 중에 이제 녹색 구매를 중심으로 한 이렇게 가야 될 텐데요. 그 가능성을 한번 보는 것도 좋겠고 이것 이외에도 조금 더 폭넓게 이 지역 사회에 뭐죠? 그 공공 녹색 구매를 라고 하는 정책 용어를 쓰긴 하지만 전체 자원 순환 도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접근해가면 조금 더 큰 사업으로 좀 구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이제 여러분들 참가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답변 들었는데요. 그동안에 채팅창에 아무도 질문을 주시진 않으셨네요. 여기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오늘 이제 온라인 세미나에 등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이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이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인지는 이제 저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드리면 그분들께서 의견도 주시고 질문을 주시긴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정해진 요 1시간의 세미나 안에서는 제가 질문이 추가적으로 있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로 오늘 이제 우리가 준비한 이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 마무리하는 동안 어느 분이라도 손을 드시거나 채팅에 이제 의견을 남겨주시면 말씀을 좀 우선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기회를 좀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하는 이제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아이디어도 주셨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지방 정부가 이제 녹색 구매를 좀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는 지금까지 기술원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참여하는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지방 정부들의 의견은 이렇게 지방 정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작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나가자라고 하는 이제 합의위에서 함께 올해도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 주신 내용, 말씀 주신 내용들도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정리하면서 지방 정부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 우리 사회의 공공 녹색 구매를 조금 더 증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 제안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 오늘의 토의 내용도 담아서 최종 사업을 정리할 때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말씀 없이 시간이 좀 돼서 이렇게 좀 정리할까 하는데 추가적으로 더 말씀하실 게 혹시 실장님하고 팀장님 있으실까요? 네, 그럼 팀장님 먼저 해주시고 실장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신 거였나요? 예. 예. 마지막으로 그냥 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녹색 구매에 좀 더 고민을 해서 다음번에 어떤 기회에 뭐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저도 좀 더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김홍석 실장님 마무리 말씀. 예.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부산시 안수신 심장님께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 많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올해 사업 계획 최대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앞으로 보다 많은 지자체 좀 혜택이 좀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올해 P-리드 사업을 정리하면서 이제 좀 더 효율적인 네트워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오늘 토론 내용을 좀 요약을 해서 모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특별히 제주도, 그쵸? 여수시, 당진시, 그쵸? 수원시, 그다음에 부산에서는요. 부산 국제교류재단에서도 같이 참여하셨어요, 팀장님. 그래서 이번에 국제 행사 하는데 이클레이 한국사무소하고도 교감이 있어서 부산하고는 조금 더 좀 거리가 가까워진 느낌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처음부터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요거를 마치면서 한 가지 광고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세미나는 4차 세미나였고 아직 한 차례의 세미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10월 21일에 이런 온라인 세미나를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우리 이클레이 용어로는 생태교통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세션의 제목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때도 관련되신 분들이 참가해 주시도록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주시고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고 여건이 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우리가 준비한 오늘의 제4차 세미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환경산업기술원의 김홍석 실장님,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안영신 팀장님 고맙습니다. 아무튼 사업으로 조금 더 가깝게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